무작정 가서 앉아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간을 함부로 대하면 시간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죠. 마지막에 쭉 정답을 찍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뭐예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영업부 우수사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업부 장선배 RC마스터 장종훈 선배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해보는 워크샵, 우리 단기 연수를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토익 시험 RC 파트를 푸는 전체 사항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지금껏 알려드린 전략들을 싹 다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RC 모든 파트의 문제 유형별 빠르게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워크숍도 조금 재밌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워크샵 갔다가 피곤하다고 집 가서 바로 주무시면 안 되고 오늘 워크샵에서 배운 내용들 써먹어 보면서 문제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 오늘 배운 꿀팁들이 우리 후배님들 본인들 것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진짜 이제 워크샵을 한번 떠나볼까요? 버스 타고 가요. 버스 태워드릴게요, 제가. 영어 점수 업 시켜주는 장선배.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략부터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본격적으로 파트별 풀이법 설명 들어갑니다. 전략 1. 시간을 계획적으로 쓰자. 무작정 가서 앉아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간을 함부로 대하면 시간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죠. 마지막에 쭉 정답을 찍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뭐예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영업부 우수사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12, 8, 55 이 전략. 파트 5 12분, 파트 6 8분, 파트 7 55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시계를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계를 놀라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분배하고 시간을 적당하게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들 시계 차고 오세요. 차고 오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트 5 시작합니다. 업. 자, 전략 2. 파트 5는 보기부터 먼저 확인하자. 파트 5를 풀 때 점검할 것 101번 문제부터 130번 문제까지. 자, 파트 5는 항상 문제지의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103번 같은 문제를 한번 볼까요? 103번 같은 문제는요, 보기가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슬쩍 봐도 다르게 생겼어. 이런 문제들은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지에서 몇 가지만 골라보자면 105번 문제, 106번 문제, 108번 문제 정도가 어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어휘 문제는 파트 5에 매 시험당 10개에서 11개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해석은 진짜 자신 있다, 단어를 진짜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들부터 먼저 싹 정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3번 문제. 미스 리 씨가 has been 어떻게 되어져 왔대요? 피츠버그 유니버시티. 피츠버그에 있는 경영대학교에서 그의 이전 학교의 성과.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의 학교의 성과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떨어졌다, 안 그럼 붙었다. 왜? 이전 학교의 성과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떨어졌다 혹은 붙었다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D겠죠. be accepted,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이 필요하죠. 이렇게 파트 5에서 보기가 모두 다 다른 문제, 해석으로 풀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어를 많이 평소에 외워두셔야 되고요. 문장을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 하는 것들은 꼭 시험을 치르신 후에 정리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10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서 풀었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법 문제입니다. 104번 문제 보고 계시나요? 각각의 보기의 품사가 전부 다 다르고 보기가 어떻게 봤을 때 조금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품사는 다른데 비슷하게 생겼다. 맞습니다. 바로 빈칸에 써야 하는 품사를 찾아서 골라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방금 전에 풀었던 어휘 문제와는 다르게 문장을 구조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우선 문제 번호를 조금 정리하자면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지에서 일단 101번, 102번, 104번, 107번, 109번, 110번 등등 엄청 많거든요. 보통 19개에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어휘 문제는 10개 정도 나오고요.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 문법 문제는 20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0개 플러스 20개, 총 30개가 파트 5 문제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문법 문제 중에서 8개가 접전부 문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은 내가 문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였다 하시는 분들 이것부터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왜? 문법이 자신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문법 문제들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동사 찾기입니다. 104번 문제에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아하, 동사가 지금 are이라는 게 튀어나왔네요. are이 동사로 나왔고 비동사의 뒷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동생 말고 형, 절대명동 두부. 맞습니다. 한 번 더 형, 절대명동 두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기 중에서 더라는 지금 관사 나왔고 뒤에 여러분 미니멈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관사와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형, 절대명동 두부 중에서 바로 명사 D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푸는 것이 바로 파트 5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요약을 하면 파트 5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총 10개 정도 나오고 바로바로 해석으로 풀자. 파트 5 문법 문제는 총 20개 정도 나오고 동사 찾고 바로 풀자. 요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뻔하게 푸는 법만 배우면 재미없죠? 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 푸실 때 문제별로 빨리 풀 수 있는 지름길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지름길을 알려드리기 전에 마킹하는 법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파트 5에서는 한 바닥을 다 풀면 마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마킹을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트 5에서는 한 페이지를 다 풀면 마킹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에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107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문제 빨리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빈칸 앞쪽을 봤을 때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가 있다.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가 비었다. 그럼 뭐가 들어와요? 절대명동 자리구나. 맞아요. 절대명동 두부에서 두부 빼고 절대명동. 자, 절대명동 중에서 뭐를 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his manuscript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어라는 거죠. 목적어를 먹으면서 절대명동 중에 뭐가 필요해? 바로 동명사. 정답은 C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끝! 이렇게 107번 문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1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라는 점이 팍팍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법 문제에서는 항상 동사부터 찾자. 지금 보니까 쭉 동사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이 자리에 들어갈 동사를 고르는 문제라는 거. 동사를 고르실 땐 여러분들은 수태시를 신경을 써야 되겠죠? 수태시가 뭐냐?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시제를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주어가 단수 혹은 불가산으로 쓰는 명사네요. encouragement. 자, 그리고 뒤를 볼까요? 능동태, 수동태를 따질 건데 to convince가 이게 목적어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헷갈릴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주어가 자아가 있냐 없냐를 따지시면 됩니다. 격려라는 명사는 자아가 있다 없다? 없죠. 격려가 어떻게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수동태로 바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동태 보기 중에 정답으로서 B 아니면 C가 있는데 B는 복수니까 C로 갈아타면 되겠죠. 정답은 C. 끝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28번 문제 딱 보세요. 보기가 어때요? 어머나,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다. 보기가 비슷하니까 이런 문제는 문법 문제. 자,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장에서 동사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데 should hold on to 이게 하나의 거대한 동사 덩어리예요. 동사 관계가 나왔죠? 그럼 더 이상 동사는 못 나와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동사를 이미 찾았고 더 이상의 동사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동사처럼 보이는 걸 일단 지워내시면 돼요. A, 동사니까 일단 지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이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visitors가 명사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뒤에 the special exhibit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럼 각이 나왔네요. 이것을 목적어로 먹으면서 앞에 나오는 visitors를 꾸며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분사라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목적어가 없으면 과거 분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보기 중에서 목적어를 먹을 수 있는 건 현재 분사인 정답은 B. 이렇게 고르면 끝입니다. 자, 10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9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어머나, 보기가 전부 다 접전부,
접속사, 전치사, 부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린 접전부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접전부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8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럴 때는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2개씩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고, 부사는 콤마 찍고 문장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전부, 접속사, 전치사, 부사냐 물어보는 문제는요, 문법과 문맥을 동시에 따져서 풀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을 지금 기준으로 앞쪽에는 뭐가 있어요? should be taken이란 동사가 나왔고요. 뒤쪽엔 더 이상 동사가 없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뒤쪽에 명사, the ones만 덩그러니 있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치사로 갑니다. 자, 일단 다 푼 건 아니에요. 전치사를 일단 골라내시면 되는데, 지금 보기 중에서 전치사들이 1개 이상이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일단 while은 접속사니까 지웠다 쳐도 B냐, A냐, C냐, of, except, since 전부 다 전치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잘 어울리는 걸 골라내셔야 되겠죠. 앞부분에서는 잘 보시면 none of the documents should be taken home. 어떠한 자료들이라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 뒤를 보니까 노랑 파일에 있는 것은 블라블라블라라고 말을 했죠. 그럼 노랑 파일에 있는 것은 들고 가도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예외적으로. 그래서 정답이 바로 except, B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접전부 문제는 문법과 문맥을 동시에 따져야지 정답이 보일 거예요. 맞추세요. 업. 자, 그러면 파트 5를 문제 유형별로 한번 풀이법을 배웠으니까 파트 6 한번 펼쳐볼까요? 펼쳤어요? 자, 근데 일단 이쯤 되면 다들 많이 지쳐가지고 약간 기진맥진한 상태일 거예요. 막 집에 가고 싶고. 근데 그럴 때는 시험장에 챙겨가는 간식 혹은 커피가 또 다른 힘이 되어줄 겁니다. 부스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전략 3, 파트 6는요, 지문 전체의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 이 파트 6는요, 131번 문제부터 146번 문제까지 총 16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과 어휘 문제 12개, 문장 삽입 문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 6는요, 지문당 4문제니까 마킹을 지문당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131번 혹은 135번 같은 문제를 살짝 볼까요? 이 문제들은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문법 문제거든요. 이 문법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파트 6와 파트 5는 다르게 풀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 파트 6는요, 파트 5를 풀 때처럼 한 문장만 보고 풀면 틀리게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문맥을 보고 시제를 고르고 뒷문장에 나오는 흔적도 잡고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135번 문제는 동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사 고르는 문제를 첫 번째 문장만 보고 푼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 푸는 법이 없어요. 첫 번째 문장에는 흔적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단서는 이 문장이 아니라 바로 뒤에 오는 문장에 있습니다. 여기. takes effect next week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다음 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표현이죠. 다음 주라는 게 뭐예요? 다음 주가 뭐야? 미래지.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기 중에서 135번 보기를 보세요. 여기에서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D겠죠? will implement. 이게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4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1번 문제는요, 보기를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접전부 문제입니다. 접전부. 이 앞문장에서 내용과 그리고 뒷문장에 나오는 내용을 잘 연결해주는, 사이좋게 잘 연결해주는 이것을 골라내야 되는데요. 이 앞문장에서 잘 보시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어플이라는 건데요. 지금 뒷문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앞문장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 뒷문장을 보니까 어때요? There is no need, 할 필요가 없대요. 키오스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의 밸런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말인즉슨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앞문장 때문에 뒷문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this, D가 튀어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골라야 되는 문제가 파트 6에 나오는 접전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배울 게 바로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132번 문제. 와, 보기를 보니까 문장들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죠? 그리고 또 있어요. 137번 문제. 문장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자, 또 있습니다.
140번 문제. 역시나 문장 삽입. 145번 문제. 이것도 문장 삽입이에요. 자, 이런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절대 보기부터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보기를 먼저 읽잖아요. 그럼 나의 생각이 오염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해석을 할 때 말이 되도록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의 보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고 지문을 맞춰버린다. 이게 보통 웹소설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보기를 딱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이렇게 절대 풀면 안 돼요. 왜? 전부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전부 다 말이 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마음속에 정답을 정하고 푸셔야 됩니다. 이게 나오겠다 싶을 때 보기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145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 건데요. 145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앞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앞문장을 통해서 We are willing to offer you. 우리는 기꺼이 당신에게 제공할 거예요. 뭐를요? Daily deliveries of the print edition.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진짜 프린트된 신문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plus 온라인 아티클도 읽을 수 있게 해주겠대. 진짜 낮은 가격에. 정말 좋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앞문장을 잘 보면요. 지금 이제 신문도 배달해주고 야, 너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문도 볼 수 있게 해줄게. 근데 그게 비싼 가격이 아니야? 낮은 가격에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갑자기 생뚱맞게 신문 얘기를 하다가 커피 얘기를 하겠어요? 신문 얘기를 하다가 운동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야. 신문 얘기하고 야, 가격이 진짜 낮거든? 야, 어느 정도 낮은 줄 알아?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가격 관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무슨 내용? 가격 관련 내용. 자, 지금부터 정했습니다. 보기 보지 말고 내 마음속의 정답은 가격 관련 내용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A를 볼까요? 가격 내용이 없는데? 가격 내용이 없어요. 뭐 다루는 테마들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아니요. B는요? 우리는 사과한다? 왜 사과를 하지? 가격은 좋은 가격을 줬는데. C는요? 이게 1.5달러 정도 더 낫대요. 새로운 구독자들보다. 그러니까 제발 구독 해지하지 말고 우리랑 가자라는 표현이잖아. 정답은 C인 거예요. 가격 내용이 나왔으니까. D는요? 도네이션은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우리 헤드쿼터 본사에서. 도네이션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가격 얘기인 건데. 그래서 정답을 C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정답을 정하고 보기를 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업. 자, 파트 6 빠르게 정리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대망의 파트 7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입문자, 우리 초보자 토익커 분들은요, 이 많이 풀어보지 못해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좀 낯설 수도 있어. 원래 처음엔 다 낯설어. 근데 파트 7은 가장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다 찍고 넘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서 제가 꿀팁, 풀이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전략 4. 파트 7은요, 질문부터 먼저 읽고 풀자. 왜? 유형별로 풀이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파트 7은요, 이렇게 147번부터 200번 문제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파트 7에서는 질문별로 접근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 주제의 목적 찾기 문제를 풀 때는요, 가능한 한 지문의 앞부분에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말을 할 때 대화의 목적 주제를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15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찾았어요? 자, 155번 문제는요, 잘 보시면 What is being advertised?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바로 주제 목적 찾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주제 목적 찾기 문제는 지문의 앞부분에 정답이 숨어 있을 거예요. 갑니다. 따라오세요. Do you have an old computer, television, or mobile phone? 지금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기계가 있니? You no longer use that. 안 쓰는 거야. Just take up space.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안 쓰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니? Or has your office got out of date equipment or electronics sitting around? 당신의 오피스에 뭐 쓸모없는 가전 전자기기 이런 거 있니? 사무용품 있니? 이런 거. Then why not? 나오네요. Contact. 연락을 취하지 않았니? 여기에요. Get some extra cash. 약간의 돈도 벌고. 당신의 올드 아이템. 느낌 좀 오지 않아요? 이 부분만 살짝 봐도 정답이 바로 뭔가 오래된 가전기계라든지 오래된 사무용 어떤 제품들,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문의 앞부분만 봤잖아요.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으로 쓸만한 것은 D겠죠. 오래된 제품들, 전자제품들, 가전제품들을 다시 구매해주는 회사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주목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바로 주제, 목적 찾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육하원칙 문제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육하원칙 문제는요. What, why, how, when, who, where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키워드를 찾아서 뭐를 찾아서? 키워드를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지문 속의 키워드와 질문 속의 키워드를 일치시켜서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예시로서 16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질문 시작을 what으로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키워드는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미스 코크란이라는 사람이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지문 속에서 코크란 씨를 찾아야 합니다. 자, 갑니다. 여기 한 개 나오고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한 개 나오고 또 어디 있어요? 총 3번의 대화를 하셨네요. 맞죠? 자, 그래서 쭉쭉쭉 보면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 쪽에,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이 3번째 질문이잖아. 그럼 보통 이제 마지막 쪽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 흔적이. 자, 그래서 지금 잘 보면 Sounds good to me. I can brief my staff about that this afternoon. 내가 brief, 뭔가 이야기해 줄 거야. 우리 스태프들에게. 그럼 지금 무언가 할 계획이다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야기를 해줄 계획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앞문장을 살짝 볼까요? 앞문장을 보니까 여기 있네요. 맞죠? That would work. 그거 괜찮을 것 같아. I can modify our network access privileges. 이게 어떤 거냐면 맞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조금 더 바꿔줘가지고 s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 파일들을 집에서. 자,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이 모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야기 듣기 좋다. 괜찮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내용들을 우리 팀원들한테 알려줄게 라는 표현이잖아. 그럼 보기 중에서 알려준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B겠죠. Address her team. 그녀의 팀에게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다. 언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문제는 not true 문제입니다. 이 not true 문제의 경우에는요. 속어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속어법. 하나하나 지워내면서 정답을 남겨야 되거든요. 예시로서 17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is not indicated about status and bubbles? 아하,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 지문 속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골라내야 돼요. 그럼 이 말인즉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지워내면 싹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언급되지 않은 게 남겠죠. 자, 일단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판매합니다. A selection of cleaning product. 아하, 뭔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뭐 청소하는 그 제품 관련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다. 그럼 한번 지문 쪽에 찾아봐야 되겠죠. 맞죠? 쭉 가니까 아하, 여기 나오네요. 24hour, 24시간 열고 있고요. 뒤를 쭉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밴딩 머신이 보이네요. 여기. 밴딩 머신을 통해서 뭐 세탁에 필요한 어떠한 도구들, 어떠한 재료들을 다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맞는 내용은 오케이. 지웁시다. A는 정답이 아니네요. B로 갈까요? B를 딱 보니까 it offers. 이것은 제공합니다. 공짜 커피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커피 내용을 찾아가는 거예요. 커피 내용을. 근데 재밌는 것은 A를 풀 때, 지금 A를 지울 때 위쪽에서 지웠다면 더 이상 위쪽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쭉 내려가다가 커피가 나오네요. 공짜 커피. 나왔으니까 B도 지울게요. C는요. 이것은 닫습니다. 언제 닫아요? 아하, 지금 보니까 내셔널 홀리데이에 닫는데요. 공휴일에. 자, 근데 지금 공휴일이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그러니까 이거 매일매일 여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의심스럽네요. 일단 킵해 두시고요. D로 갑니다. 이것은 허용해 줍니다.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인터넷 내용을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Internet access is also provided. 아하, 인터넷 접근 권한을 주나 보네요. 오케이, 그러면 D도 나왔으니까 지울게요. 정답은 C가 되는 거예요. 공휴일에 쉰다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속어법으로 접근을 해서 정답을 고르고 나오는 게 바로 not true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추론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추론 문제는 질문에 most likely, suggested, indicated, implied 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추론 문제를 딱 봤을 때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일단 마음의 준비. 아, 지금부터 내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유추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정답이 되는 걸 골라야 돼요. 왜냐면
확실하게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건 좀 아리까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최대한 정답과 가까운 걸 골라야 돼요. 자, 그 예시로서 14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9번 문제 나왔네요. For whom is the flyer most likely intended? most likely 할 것 같은가 라는 표현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광고지가 제작됐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앞쪽을 좀 보자고요. 왜? 토익은 항상 이 1번 문제에 대한 근거를 지문의 앞쪽 편에 항상 숨겨두거든요, 보통은. 자, 그래서 앞쪽 부분부터 볼게요. Search no further for supplies, dishes, and equipment for your restaurant. 자,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 뭐? 공급업체 찾지 마. 뭐? 공급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릇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구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식당을 위해서. 즉 식당을 가지고 있는 이 오너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지겠죠.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식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 내용들 어디 있어요? A. Restaurant. 레스토랑트다. 침착하세요. 패트론이라고 말하면 고객이니까 고객들을 위한 내용은 아니에요. B는요. Office Manager. 여러분 이거 사무직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C는요. Dining Establishment Owners. 이게 식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답을 C로 가는 게 맞겠죠. D는요. Professional Interior Designer. 디자이너들을 위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식당이란 것을 잘 기억하고 추론해 봤을 때 이 광고지는 식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답은 C. 이렇게 고르고 빠르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간 관리가 생명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의도 파악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의도 파악 문제는요. 바로 앞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의 바로 앞 문장부터 독해를 해야 되는데요. 153번 문제 한번 볼까요? 153번 문제 다 찾았어요? 자, 보니까 1시 46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선 지문에서 1시 46분으로 가서 별표를 쳐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I would be happy to step in. 내가 기쁘게 뭐뭐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문장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바로 앞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앞 문장을 보니까 1시 44분에 The executive committee was wondering. 자, 지금 이거 좀 높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가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를? If 뭐뭐인지 아닌지. You would design. 야, 너가 할 수 있는지. 뭐를요? 그 회사의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The last freelancer we hired.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예전에 고용했던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이 문장을 잘 봤을 때 앞 문장만 보면 야, 너가 디자인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할게 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기 중에서 내가 할게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 자, 보기 중에서 내가 할게 라는 의도를 가진 게 뭔지. A를 볼까요? He will accept. 그가 받아들일 거예요. 포지션. 이 회사의 포지션. 이 포지션을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A는 아니에요. B는요. He is willing to 기꺼이 take over 인수인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왜? 여러분 이게 프로젝트거든요. 회사의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바로 B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 파악 유형의 문제들은요. 앞 문장만 봐서도 풀 수 없고 해당 문장만 봐서도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겁먹지 말고 바로 앞 문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이때까지 앞 문장까지 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앞 문장까지만 보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전 세세하게 풀어봤던 동의어 문제. 이런 문제는 보통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이 질문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침착하게 단어가 있는 문장의 위치부터 쫙 찾고 문장 내에서 위치를 발견하면 그 주변 문맥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의어 문제 유형도 해당 문단의 문맥 파악을 위해서 그 앞 문장까지 반드시 봐주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177번 문제로 갑니다. 찾으셨나요? 좋습니다. In the advertisement, the word, 이 단어, generous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paragraph 2,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라인에 있나 봐요. 그럼 우선부터 찾아볼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라인. 여기 generous salary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문맥 전체를 좀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자, 지금 잘 보면 Those with knowledge of corporate law are preferred. 이게 어떤 거냐면 those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회사 관련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선호됩니다. 그리고 generous한 월급이 제공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고로 generous라는 단어는 착한 사람, 관대한 사람들한테 많이 붙이는데 넉넉한, 후한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착한 월급이 아니라 넉넉한 월급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 단어의 동의어를 골라볼게요. A를 보세요. helpful, 도움이 되는. 월급은 물론 도움이 되죠, 내 계좌에. 그러나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문맥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여기랑은 맞지 않습니다. sizable, 상당한. 그렇지, 상당한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왜? 월급이 많으니까 상당한 월급이에요. 일단 정답 후보 B로 올릴게요. C도 볼까요? charitable, 자선을 베푸는. 여러분, 회사가 자선을 베푸느라 월급을 줘요? 아니잖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을 주잖아요. 해커스 보고 있나? 이런 느낌. tolerant, 잘 견디는 월급이 견뎌? 말이 안 돼. 그래서 동의어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sizable, 상당한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부 장선배를 검색해주세요. 자, 오늘은 파트별로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고 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전체 지문을 한 번에 쭉 풀어보는 연습 꼭꼭 해주셔야 돼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앞선 회차들에서 하나씩 뜯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시면 재생 목록으로 영업부 장선배 시청해 주시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기 좀 편하실 거예요. 아참, 그리고 오늘 풀었던 내용들은요, 저 장선배의 적중 예상 특강에서 한 문제씩 싹 다 해설 강의를 해뒀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것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파트별 전략 정리 들어갑니다. 짠! 좋아요, 구독, 클릭! 오늘 워크숍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죠? 그래도 앞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한 힘찬 도약이니까 오늘 다들 얻어가시는 게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RC는 오늘 워크숍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만 잘 진행해 주시면요, 점수 상승은 이제 문제 없을 것 같고 우리 옆 부서의 우리 제키라웃 부서에서도 곧 워크숍 간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LC는 제키라웃 워크숍에서 제키 선배랑 마스터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신입이들 오늘 워크숍 타러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회사로 돌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집으로 퇴근합시다. 퇴근! 재밌게 한번 우리 또 즐겨보자고요. 기왕 재밌으면 또 좋으니까. 다시 갈게요. 이게 좀 길다, 호흡이. 그러니까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너무 가식적이었지?